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데이터의 명세화다라고 하는 걸 공부했었죠.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개체 정의소라든지 테이블 정의소라든지 코드 정의소를 통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명세화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공부했고, 또 오류 처리 방안의 명세화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공부했었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설계에 대한 이런 얘기도 공부를 했는데, 인터페이스 정의서는 어때요?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했었죠. 그리고 미들웨어가 뭐냐라고 하는 건데, 이 미들웨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통신을 담당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다. 미들웨어는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시스템 간의 데이터 교환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미들웨어의 종류에는 DB가 있고 RPC가 있고 MOM이 있고 TP 모니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TP 모니터는 굉장히 좀 신경을 써달라라고 하는, 이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실시간 온라인 트랜잭션이 발생한 곳에서 트랜잭션이 올바르게 처리되는지 감시하기 위한 미들웨어를 TP 모니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ORB가 있었고 WAS라고 하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라고 해서 동적 웹사이트를 구축할 때 우리가 쓰는 미들웨어다라고 하면서 톰캣 서버를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과목 소프트웨어 설계가 다 끝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설계가 끝나고 이 시간부터는 제2과목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볼 때 이 자료 구조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먼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니까 논리적인 데이터 저장 장소에 확인해 놓고 자료 구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자료 구조는 선형 구조와 비선형 구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선 선형 구조다, 리니어 구조다라고 하는 건데, 이 선형 구조다. 선형이라는 말이 뭡니까? 차례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거죠. 선형 구조에는 어레이라고 하는 배열이 있죠. 배열이 있습니다. 배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라고 하는 게 있죠.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고요. 이 리스트에는 선형 리스트와 연결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택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겠고요. 스택, 큐, 데크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 리스트, 스택, 큐, 데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선형 구조는 차례대로 가는 거라면 그에 반하는 비선형 구조가 있죠. 이 비선형 구조에는 그래프와 그 다음에 트리가 있습니다. 트리, 남구조라고 하는 트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잘 안 써지네요. 트리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료 구조 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선형 구조와 비선형 구조가 있다. 선형 구조에는 배열, 리스트, 스택, 큐, 데크가 있고, 비선형 구조에는 트리와 그래프가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먼저 머릿속에 정리를 하시고, 크게 한번 이렇게 큰 숲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선형 구조의 배열서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서 내용을 살펴보는 이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료 구조가 어떤 말이냐? 데이터 스트럭처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자료 구조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구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데이터 구조다 이렇게 얘기해요. 데이터 스트럭처다, 자료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자료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접근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자료를 조직적,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표현한 논리적인 구조를 우리가 자료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 구조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공부했고요. 두 번째로 이 자료 구조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 구조의 특징에는 효율성과 추상화와 재사용성이 있습니다. 우선 이 효율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자료 구조를 이용하게 되면 데이터의 처리에 효율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효율성을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상화다라고 해서 이 복잡한 자료나 모듈, 시스템 등으로부터 핵심적인 개념 또는 기능을 추려내서 추상화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재사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범용성 있게 자료 구조를 설계해서 자료 구조의 인터페이스만을 이용해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자료 구조의 특징이다 이렇게 살펴보는데 효율성, 추상화, 재사용성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을 보도록 하죠. 이 자료 구조의 분류입니다. 이 자료 구조의 분류에는요, 크게 선형 구조, 리니어 스트럭처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non-linear structure, 즉 비선형 구조다라고 하는데 얘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암기가 돼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얘는 자주 출제가 되고요. 여러분이 보는 시험에서도 또 출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잘 들으셔야 되고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은 이러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자, 우선 선형 구조에는 앞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어레이, 배열이 있죠. 그 다음에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포인터를 이용하는 거죠. 즉 선형 리스트와 연결 리스트가 있다. 링크드 리스트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스택과 큐와 데크가 있다.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비선형 구조에는 트리와 그래프가 있다. 하나하나 이제 제가 다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은 먼저 자료 구조에는 선형 구조가 있고 비선형 구조가 있구나. 선형 구조에는 배열, 리스트, 스택, 큐, 데크가 있구나. 그 다음에 비선형 구조에는 트리와 그래프가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먼저 머릿속에 놓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선형 구조와 비선형 구조를 한번 비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구조라고 하는 것은 차례대로예요. 하나의 자료 뒤에 하나의 자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이라는 자료가 있으면 2라는 자료가 있고 2라는 자료가 있으면 3이라는 자료가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비선형 구조에는 하나의 자료 뒤에 여러 개의 자료가 존재할 수 있는 자료 구조다. 제가 언젠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트리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계층 구조다라고 한번 그려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이게 F인데요. F가 있다, G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계층 구조다, 트리 구조다. 이게 지금 트리 구조를 그린 거예요. 트리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의 자료 뒤에 여러 개의 자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비선형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죠. 저기 개념도가 있네요. 개념도에 보시니까 선형 구조라는 것은 어때요? 이렇게 차례대로 나열된 거죠.
다음에 여기 보니까 트리 구조가 있네요. 이게 트리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1대1의 관계지만 얘는 1대 n이나 다대다의 관계다. 여기서 n 대 n이다라는 말, n 대 보통 m이다 이런 말 많이 쓰는데 n 대 n 이게 뭐예요? 다대다의 관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선형 구조라고 하는 것은 구조가 간단하고요. 기억 장소의 효율이 높은 거죠. 왜? 낭비가 없잖아요. 1, 2, 3, 4 이렇게 차례대로 되기 때문에 낭비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종류에는 배열, 그 다음에 리스트에는 선형 리스트와 링크드 리스트, 연결 리스트가 있고 스택, 큐, 데크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선형 구조에는 계층 구조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무 구조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트리 구조. 그 다음에 그래프다. 이 트리 구조와 그래프의 차이점은 이 그래프에는 사이클이 존재해요. 사이클이 존재한다. 사이클이 존재한다. 사이클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클이 뭔지는 이제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할 건데 워낙 중요한 얘기라 미리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트리와 그래프의 차이는 사이클이 존재하느냐, 사이클이 존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트리와 그래프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구조. 자, 선형 구조입니다. 리니어 스트럭처에는 뭐 배열이 있고 리스트가 있고 스택이 있고 큐가 있고 데크가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배열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열은요, 이 동일한 자료 구조죠. 배열은 가장 일반적인 구조로서 동일한 형태의 데이터들을 차례대로 저장할 수 있는 자료 구조입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언어, 뭐 C라든지, 뭐 자바라든지 이런 언어를 배우신 분들은 아마 이 어레이, 배열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실 텐데 여긴 지금 어레이 10 하게 되면은요, 이 첨자가 0번부터 9번까지 10개의 기억 장소가 확보된다는 거죠. 10개의 기억 장소가 확보된다. 그래서 여기 뭐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제가 이렇게 놓지만 뭐 사실은 뭐 100 이렇게 넣어도 상관없죠. 이거 내가 넣는 사람 마음이죠. 이게 데이터를 넣을 수 있다. 그러나 얘가 다 전부 숫자라고 하는 동일한 데이터를 넣는 거죠. 동일한 형태의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다. 뭐 이거는 그냥 참고사항인데요. 이 첨자가 요즘 언어들은 다 0번부터입니다만은 1번부터 하는 언어도 있어요. 1번부터 10번까지 쓰는 프로그래밍 언어도 있다. 이것은 언어에 따라서,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서 0번부터 시작할지 1번부터 할지 이거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요즘 뭐 C나 자바가 다 0번부터 시작하니까 여기 이렇게 0번부터 9번까지다. 이렇게 10개를 우리가 메모리를 확보한다. 이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열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열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메모리에 연속적으로 저장을 하는 거죠. 또 첨자, 우리가 인덱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첨자를 통해서 모든 데이터에 직접 접근이 가능합니다. 뭐 이 말은 무슨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A의 3번 방에 뭐를 집어넣어라.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액세스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다음, 배열의 각 요소에 접근하는 시간은 모두 동일하고요. 이 시간 복잡도라고 하는 것은 뭐 알고리즘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갑자기 웬 시간 복잡도 이러는데 프로그래밍을 실행할 때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 복잡도를 따져줄 때 이 비고표기법을 사용하는데 5의 1이다. 이 5의 1이라는 건 단박에 찾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게 한 방에 그냥 팍 찾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O의 n이다 그러면 n의 번 만에 찾아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배열의 요소들을 임의 순서 처리가 가능하고요. 배열 요소의 삽입이나 삭제가 비교적 빠른 시간에 가능합니다. 또 배열의 처음 끝 요소 추가의 삭제가 빠르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인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배열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배열의 데이터가 맨 앞에 있다면 얘는 삭제나 삽입이 빠르겠죠. 그러나 이렇게 중간쯤이 있다. 중간쯤이 있다 하면 얘를 하나씩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찾아가야 되니까 찾아가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의 처음과 끝의 요소 추가 삭제는 빠르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뭐 큰 의미는 없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리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에는 우선 먼저 선형 순차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선형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배열과 같이 연속적으로 기억되는 기억 장소에 저장되는 이러한 리스트입니다. 이 배열이라고 하는 거의 문제는 뭐냐면요. 자, 여기 1, 2, 예를 들어서 4, 5, 6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하나 공간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여기 데이터 3을 추가한다라고 하면 얘네들이 전부 하나씩 뒤로 밀려야 되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3이 삽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내가 원하는 위치부터 전부 뒤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이 배열은. 예, 이런 선형 리스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차례대로 정리는 됩니다만은 자, 살펴보도록 하죠. 자, 선형 리스트는 원소간의 논리적인 순서와 메모리에 저장하는 물리적인 순서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즉, 자, int 넘버 10이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0번에 10이 들어간다. 이거죠. 1번에 20이 들어간다. 해서 마지막에 9번에 데이터가 100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선형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차례대로 데이터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선형 리스트의 데이터의 삽입과 삭제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앞에서 설명했습니다만은 데이터 30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전부 데이터가 뒤로 이렇게 밀려야 된다는 거죠. 삽입 과정이. 또 30을 삭제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앞으로 다 하나씩 이렇게 옮겨가야 되는 거죠.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의 삽입 과정과 삭제 과정 시에 데이터의 이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네요. 데이터 삽입 시 삽입하려는 위치부터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해요? 모두 한 칸씩 뒤로 이동해야 데이터가 삽입이 돼요. 또 삭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 지우고 그 한 칸씩 앞으로 이동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이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이제 이동이 돼야 되고요. 연결 리스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결 리스트는요, 이런 순차적인 배열이라든지 이런 순차 리스트에 데이터가 이동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단점을 좀 보완한 이러한 방법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드 리스트는 리스트 내 데이터들을 임의의 기억 공간에 기억시켜서 각 노드에 이 포인터를 사용하는 거예요. 포인터를 이용해서 서로 연결한 이러한 자료 구조다. 포인터를 이용했다. 아까 배열은 어때요? 인덱스를 이용한 거잖아요. 첨자를 이용한 거에 비해서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런 포인터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포인터들을 이용해서 바로 찾아가는 이런 거죠. 그래서 데이터와 이 링크가 이 포인터를 가리키는 거니까 이 데이터를 찾아가게 되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노드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필드와 포인터 필드가 있다.
이 포인터 필드가 뭐 하는 거냐? 다음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노드는 링크드 리스트의 마지막 노드는 널 노드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이 널 노드라고 하는 것은 뭐 모르는 값이다 이런 말이에요. 뭐 공백이다 이런 거 아니고요. 0 아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슨 값이 올지 모른다. 널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또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먼저 데이터를 10이라고 집어넣네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링크는 어때요? 20이고요. 그 다음 링크는 어때요? 30이고요. 그 다음 링크는 40이 된다. 마지막은 반드시 널이 돼야 된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선형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연속된 기억 장소에 이렇게 인덱스를 이용한 거고 연결 리스트는 포인트를 이용해서 기억 장소에 저장하는 이러한 거죠. 그러니까 이 포인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삽입하거나 삭제하는 데는 굉장히 용이하고 빠르게 이렇게 삭제 삽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죠. 연결 리스트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 리스트의 특징은요. 노드의 삽입과 삭제가 용이하죠. 그 다음에 기억 공간이 전략된다. 사실은 이거 기억 공간이 전략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장 공간이 더 많이 소요가 돼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데이터를 보시면은 여기 데이터가 들어간 다음에 여기 포인터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인터 메모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장 공간은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 공간이 전략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걸 거예요. 데이터를 이동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얘기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의 기억 장소는 어느 곳에 위치가 가능하죠. 왜? 포인터로 찾아가면 되니까요. 또 상대적으로 포인터를 써야 되기 때문에 구현이 어려워요. 그리고 포인터 저장에 필요한 저장 공간, 메모리 공간은 더 많이 소요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기억 장소 공간이 전략된다라는 말하고 상충되죠. 그러니까 저기서 기억 공간이 전략된다라고 하는 것은 뒤로 이동하거나 앞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얘기예요. 또 연결을 위한 포인터 검색 시간이 필요해서 접근 속도가 선형 순차 리스트에 비해서 느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결 리스트의 종류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연결 리스트의 종류를 보니까요. 우선 어때요? 심플 링크드 리스트다. 단순 연결 리스트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설명한 게 단순 연결 리스트인데요. 각 노드의 자료 공간과 포인터 공간이 필요하죠. 자료 공간과 포인터 공간이 필요합니다. 각 노드의 포인터는 다음 노드를 가리키고요. 마지막 노드는 반드시 널이어야 한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이중 연결 리스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연결 리스트와 비슷해요. 그렇지만 포인터 공간이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양쪽으로 있다는 거예요. 양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있어요. 그래서 양방향이 이거는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가잖아요. 단순 연결은. 그런데 이중 연결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양방향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이중 연결 리스트의 특징입니다. 자, 단순 연결 리스트와 비슷하지만 포인터 공간이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각각 포인터는 앞뒤를 가르쳐요. 각각 포인터는 앞의 노드와 뒤의 노드를 가리키는 자료 구조다 이런 얘기예요. 또 처음 노드 이전 노드와 링크와 마지막 노드 이후 넥스트 링크 노드는 널 값을 갖는다라고
마지막과 처음에 널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죠. 자, 원형 링크드 리스트입니다. 이 원형 링크드 리스트는요, 단순 연결 링크드 리스트에다가 이렇게 데이터를 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 왜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데이터가 돌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단순 연결 리스트의 마지막 노드와 처음 노드를 연결시켰죠. 그러니까 원형 연결 리스트에는 널이 나오면 안 됩니다. 얘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 서로 만나게 해줬으니까 원형 연결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단순 연결 리스트에 이렇게 처음과 끝을 연결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것을 우리가 Circular Linked List다, 원형 링크드 리스트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개념을 배울 텐데요. 물론 지금도 중요합니다만은 이 스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반드시 출제가 될 것입니다. 스택과 큐는 뭐 여지까지 정보처리 기사 시험, 자료 시험 이런 시험에 안 나온 적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이러한 내용입니다. 우선 이 스택이 어떤 건지 한번 제가 그림을 그려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스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동전지갑과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동전지갑과 같이 생겨서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음, 이렇게 한쪽에서 집어넣고 한쪽에서 꺼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데이터를 집어넣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푸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데이터를 집어넣는 것을 푸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꺼내는 것을 팝업이다 그러는데 요즘엔 다 그냥 팝이다 이렇게 쓰더라고요. 팝업이다 이렇게 쓰는데 팝업이다 이렇게 쓰는데 그냥 이걸 안 쓰고 팝이다 이렇게 쓰니까 저도 똑같이 팝이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가 들어갈 때 A, B, C, D, E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요 맨 위에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삽입된다 라는 걸 봤을 때 데이터가 삽입된다 라는 것을 봤을 때 얘는 탑은 탑 플러스 1이다 이런 소리죠. A에서 B가 삽입되고 B에서 C가 삽입되고 C에서 D가 삽입되니까 탑은 탑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또 데이터가 하나 팝될 때마다 탑이 하나씩 감소할 때니까 삭제라고 하는 것은 탑은 탑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소리죠. 그래서 데이터가 삭제될 때는 탑이 하나씩 내려온다는 거죠. 탑은 탑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됩니다. 또 얘가 아무리 얘도 메모리 공간인데 이 탑이 n보다 클 수는 없죠. 탑이 이 개수 n의 개수를 넘어가게 되면요 오버플로우 에러가 납니다. 오버플로우 에러가 난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요건 탑이 n을 넘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또 탑이 0보다 적으면 이제 데이터가 하나도 없는데 자꾸 꺼내달라고 해도 에러 나는 거죠. 그건 이것은 바로 언더플로우 에러가 난다. 언더플로우 에러가 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버플로우 에러와 언더플로우 에러가 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데이터가 이 A라고 하는 곳이 가장 먼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나갈 때는 가장 마지막으로 나가요. 그래서 first in,
last out이에요. 또 last in, first out의 구조를 갖는 독특한 구조죠. 그래서 이 first in, last out, last in, first out의 구조를 갖는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한쪽 끝에서 데이터가 삽입되고 삭제되는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스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제가 대충 이렇게 설명을 다 드렸는데 우리 교재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살펴보죠. 한쪽 끝에서만 자료가 삽입되고 삭제된다. 삽입이 뭐예요? 푸시죠. 삭제가 뭐예요? 팝이죠. 그래서 이루어지고 가장 나중에 삽입된 자료가 가장 먼저 된다. last in, first out의 구조를 갖는다. last in, first out이다. 이러고요. 또 first in, last out의 구조를 갖는다. 라고 하는 이러한 구조를 갖는 방식의 자료 구조고요. 시간 복잡 또는 5의 1이 된다. 여기 좀 빠졌습니다만은 맨 위에를 우리가 탑이라고 한다. 라고 한 거고요. 중요한 것은 탑이 n보다 클 때는 오버플로우 에러가 납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이러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여기 보니까요. 데이터가 푸시, 삽입되는 거죠. 데이터가 삭제, 팝업되는 거죠. 그러면 맨 밑바닥을 버텀이라고 하고요. 맨 위를 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탑이라고 하는 것은 스택에 가장 나중에 삽입된 자료가 기억된 위치를 가리키는 요소고요. 우리가 스택 포인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버텀은 가장 밑바닥이다. 아랫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다 그림으로 설명을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확인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택의 동작 연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가 푸시된다 그러면 이렇게 S가 삽입이 되는 거죠. 여기서 지금. 또 데이터를 팝한다 그러면 S가 삭제되는 거죠. 이렇게 공간 안에서 S가 빠져나갔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죠. 그러면서 삭제가 여기 지금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삽입이 되면 어떻게 돼요? 탑 포인터가 하나 증가하는 거죠. 탑은 탑 플러스 1이 된다라는 거고요. 삭제가 된다는 것은 탑은 탑 마이너스 1이 된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삽입되고 삭제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데이터의 삽입 과정이다 라고 하는 건데 어때요? 스택의 데이터를 삽입하면 탑이 하나 증가하는 거고요. 삭제하면 탑이 하나 감소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지금 계속해서 중요하니까 반복된 자료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스택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고요. 큐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큐도 제가 이 공간에다가 한번 필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좀 그려볼게요. 자, 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데이터가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를 리어라고 합니다. 리어라고 하고요. 여기를 프론트라고 합니다. 프론트라고 하는데 여기 엔티인데요. 좀 내가 이 쓰는 걸 잘 몰라서 이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프론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선 데이터가 삽입되고 있다. 데이터가 삽입된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리어를 앞으로 R이라고 쓰겠습니다. 프론트는 F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삽입된다 그러면 리어는 리어 플러스 1이다. 이게 데이터가 삽입되는 거예요. 또 데이터가 삭제된다 라고 하는 것은요. 프론트는 프론트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즉 프론트가 증가한다라는 것은 데이터가 삭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플러스 1이니까 이게 삭제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얘는 반드시 잘 아셔야 돼요. 프론트가 증가한다라는 것은 삭제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얘는요. 얘 A라는 데이터가 가장 먼저 들어온 데이터죠. 나갈 때 가장 먼저 나가요. 이 방향이니까요. 그러니까 얘는 first in, first out의 구조를 가져요. 먼저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last in, last out의 구조를 갖는 거죠. 마지막에 들어온 것이 가장 마지막에 나간다. 여기 2가 가장 마지막에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스택과는 반대 개념이죠. 자, 요 그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 리어에서 데이터가 삽입되고요. 프론트에서 데이터가 삭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뭐 어렵지 않게 이 Q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 잘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Q라고 하는 것은 스택과 달리 한쪽에서는 삽입이 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삭제가 되는 거죠. 즉 리어에서 삽입이 되고 프론트에서 삭제가 되는 이러한 방식이지요. 그래서 Q는 스택과 달리 한쪽에서 삽입 작업이 일어난다. 리어에서 일어나는 거죠. 다른 한쪽에서 삭제가 된다. 프론트에서 일어나는 거죠. 가장 먼저 삽입된 자료가 가장 먼저 삭제된다. first in, first out, FIFO죠. first in, first out 방식의 자료 구조고요. 뭐 똑같은 얘기가 last in, last out의 구조를 갖는다라는 거고요. 시간 복잡도는 5의 1이 된다. 한 방에 찾아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리어에서 삽입이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론트에서 어떻게 돼요? 삭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자, 이 프론트라고 하는 거 살펴보도록 하죠. 프론트는 가장 먼저 삽입된 자료의 위치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프론트가 나간다는 것은 증가한다는 것은 삭제가 된다. 또 리어가 증가한다는 것은 삽입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Q의 동작 연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 상태가 Q에 의해서 공간이 있으면 이렇게 데이터가 삽입이 되겠죠. 또 삭제는 어떻게 돼요? 프론트에서 빠져나가니까 데이터가 삭제가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삽입한다 NQ고요. 삭제한다 뭐 DQ다 뭐 이런 설명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의 삽입 과정이다. Q의 데이터를 삽입하는 이런 과정이고요. 얘는 삭제하는 과정이다. DQ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데크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크라고 하는 것은 양방향 Q다. 이 데크는 양방향 Q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양방향 Q다. 양방향 Q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얘는 데큐는 두 개의 포인터를 사용해요. 그래서 Q의 양쪽에서 삽입과 삭제가 모두 가능한 이러한 자료 구조입니다.
얘는 시간 복잡도도 당연히 0.1이고요. 이렇게 데이터가 삽입 삭제가 양방향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양방향에서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입력 제한 데크가 있어요. 입력을 제한한다. 입력 제한 데크가 있는데 이 입력 제한 데크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스크롤이라고 해요. SCROLL. 스크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출력 제한 데크가 있어요. 출력을 제한하는 데크가 있는데 이 출력을 제한하는 데크를 우리가 쉬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SHELF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SHELF다 이렇게 얘기해서 출력 제한 데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입력 제한과 출력 제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고요. 이 데크라고 하는 것은 양쪽 끝에서 삽입과 삭제가 가능한 이러한 양방향 큐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형 구조가 끝났고요. 비선형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비선형 구조에는 트리와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트리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이 트리라고 하는 것은 계층형 구조입니다. 트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노드라고 그래요. 노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맨 위에 있는 얘를 우리가 루트 노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루트 노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B, C, D는 A의 자녀 노드예요. 자녀 노드. 여기 내부 노드라고 했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자녀 노드다 이런 말을 해요. 자, 우선 먼저 우리 교재에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하나하나 뜯어서 설명하겠습니다. 트리는 노드를 계층적으로 사이클을 이루지 않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사이클이 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옆에다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2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부모가 B도 되고 C도 되잖아요.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 거 이걸 우리가 사이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서 사이클이 이렇게 형성되면 얘는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사이클이 형성되지 않아야 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클을 이루지 않도록 한 자료 구조고요. 트리는 인덱스를 조직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요.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선을 우리가 링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루트 노드가 있고요. 내부 노드가 있고 단말 노드가 있다. 이거 우리가 터미널 노드다. 그 다음에 리프 노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터미널 노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녀가 없는 노드가 터미널 노드예요. 자녀가 없는 노드. 이게 자녀가 없는 노드들이 터미널 노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단말 노드다라는 거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간 노드라는 게 여긴 없는데요. 간 노드라는 게 있어요. 이 간 노드라는 것은 자녀를 가진 거예요. 이렇게. 자녀를 가진 노드를 우리가 간 노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간 노드에는 A, B, D, F, G는 간 노드다. 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터미널 노드는 어때요? C, E, H, I, J, K, L. 얘는 단말 노드다. 터미널 노드다. 이 그림을 통해서 이 간 노드와 터미널 노드, 단말 노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가 있는 노드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간 노드라고 한다. 그 다음에 자녀가 없는 노드를 리프 노드, 터미널 노드, 단말 노드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고요. 이 트리의 높이를 따질 때는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 4를 이야기해서 4가 된다. 이 트리의 높이는 4가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B와 C와 D는 어때요? 형제지간이죠. 그것도 아버지가 A가 같으니까 얘는 친형제지간입니다. 또 B의 자녀는 어때요? E와 F가 있죠. D의 자녀는 G와 H와 I가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이거 좀 지저분해서요. 좀 지우고 할게요. 자, D의 자녀는 G와 H와 I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트리의 디그리를 따질 때 이 디그리가 얼마입니까? 이런 걸 따질 때 여기서 가장 자녀가 많은 얘를 따져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 트리의 디그리는 3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디그리를 따지는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 트리에서 가장 자녀가 많은 집을 따지는 거예요. 또 제가 아버지와 아들의 얘기하고 있는데 이 트리 구조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지간, 즉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요. 오너와 멤버의 관계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이클이 형성되면 만약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버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둘이 되니까 이건 욕하는 거잖아요. 너 아버지가 둘이야? 이거 욕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이클이 형성될 때 얘는 오너와 멤버. 그래서 얘는 유능해서 알바를 2개 해. 멤버가 오너가 둘이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너와 멤버 이건 그래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나오면 또 설명할 겁니다. 잘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디그리는 3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 트리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의 특징에는요. 노드가 n개의 트리는 항상 n-1개의 링크를 갖겠죠. 루트 노드에서 출발을 하니까요. 같은 노드를 2번 이상 방문하지 않아요. 안단 조건하에 루트에서 어떤 루트로 가는 경우와 임의의 노드, 두 노드 간의 경로는 유일하다. 노드라는 건 얘가 노드다 설명을 했죠. 루트 노드는 바로 얘다, A다 라고 하는 거고 부모가 없는 최상위의 노드 이걸 우리가 루트 노드다, 뿌리다 이렇게 나무니까 당연히 뿌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단말 노드, 리프 노드다. 이거 아까 다 설명했었죠. 자식이 없는 노드 C, E, J, K, L, H, I다. 이거 지금 뭐 트리가 이게 안 보이니까요. 다시 한번 내려서 볼게요. 여기 보면 자식이 없는 곳 C, E, J, K, L, H, I 얘가 단말 노드가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니까요. 뭐 충분히 제가 앞에서 다 설명드렸던 이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단말 노드다, 리프 노드다, C, E, J, K, L, H, I다. 그 다음에 비단말 노드다. 저는 간 노드라고 설명을 했는데 여기는 비단말 노드랑 똑같은 말입니다. 간 노드다 라는 말은 자식이 있는 노드죠. A, B, D, F, G다 라고 하고요. 차수가 0보다는 큰 거죠. 자식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조상 노드는 뭐 루트 노드 뿌리를 해서 L의 조상, 그러니까 L이라고 하는 거 한번 트리를 볼까요?
L의 조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건데 트리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와닿지를 않으니까요. 자, 이 L이라고 하는 것의 아버지는 G지요. 그 다음에 그 조상은 D지요. 그 조상은 A가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그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좀 같이 좀 넣어줬으면 설명하기가 좋을 텐데요. 이렇게 다시 넘어가면서 보려니까 조금 힘드네요. 그 다음에 부모 노드는 당연히 자 A, B, C, D, E, F, G, H, I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부모 노드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이 B라고 하는 것은 얘의 부모죠. 또 자식은 B의 자식은 D와 E지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식 노드를 따져줄 수 있다. 그리고 얘네들은 형제지간이다. 그리고 얘네들도 형제 레벨이죠. 이렇게 따져줄 수가 있다. 형제 노드다. 그다음에 차수는 이렇게 자식이 가장 많은 집이 디그리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디그리는 3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고요. 대표 디그리를 얘기할 때는 자식 수가 가장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A가 3이다 라는 말은 자 보겠습니다. 트리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임의로 그려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자, A의 자녀가 셋이잖아요. 저는 여기서 이 GHI를 설명했는데 이렇게 자녀가 셋이니까 디그리가 3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3이니까. 디그리가 3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고요.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벨은 뭐 루트부터 따져서 레벨 1, 레벨 2, 레벨 3이죠. 그 다음에 깊이, 루트 노드에서 임의 노드까지 가는 수죠. 간선의 수를 얘기하고 트리의 차수는 A가 3이고 D가 3이다. 아까 우리 다 본 거죠. 이거. 해당 트리의 차수는 디그리는 3이다. 가장 자녀가 많은 집을 찾았을 때 바로 트리가 되겠다라고 하는 디그리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트리의 종류에 대해, 트리의 이런 명칭에 대한 것들을 먼저 쭉 정리해 드렸는데 이 트리와 그래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명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 트리에는 뭐 이진 줄이니, 전이진 줄이니, 포화 이진 줄이니, 사양 이진 줄이니 이런 얘기로 나갈 때 이런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용어를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에는 이 트리의 용어, 그 다음에 스택과 큐, 비선형 구조와 선형 구조의 차이점들을 잘 이해하시고요.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트리의 순회 방법과 각종 트리에 대한 이런 이야기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시간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